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2015년 새해를 맞아서 오는 25일이죠. 내일이 되겠는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명사들과 함께 일어나라 한국 증시 대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임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일어나라 한국 증시. 자, 어떤 의미에서 좀 기획된 강연일까요? 네. 일단 예금 금리가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을 훨씬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렇죠. 실질상 마이너스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하고 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결국은 뭐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살림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저희가 이러한 강연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금 금리가 너무도 못 미치니까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좀 자산도 증식을 할 수 있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강연회가 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번 강연회는 굉장히 네.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좀 콘서트 형식을 빌렸는데요. 음, 일부에는 후광통과 나라는 주제로 요즘 후광통 시행 이후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뭐 A to Z라고나 할까요? 뭐 일각에서는 과열 논란도 있지만 분명히 투자 위험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후광통과 나에서는 후광통 전문가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후광통 투자에 대한 모든 것 속 시원하게 토론을 네. 펼칩니다. 후광퉁과 나요. 네. 참, 이름은 잘 지었네요. 네, 후광통. 후광통과 나, 네. 가치주와 나, 아. 세 번째로는 스몰캡과 나 이렇게 그게 해서 다 이번 제목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뭐 아. 그냥 일반 강연 형식이 아니라 패널분들 4분이 모여서 네. 같이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유일한 부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또 참석자들과 같이 또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예전에 기고만장 기자실을 운영을 하셨던 그 유일한 기자와 함께 네네, 그 자리를 그렇습니다. 갖게 된다는 얘기군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이 후광퉁가나에는 어떤 전문가 분들이 나오는지도 네. 얘기해 주시죠. 뭐 정말 쟁쟁한 분들 네. 다 나오시는데요. 일단 전진호 유한타증권 상무. 유한타증권 하면 이제 국내 유일의 중화권 그렇죠. 증권사로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전진호 유한타증권 상무가 나오시고 박진 NH투자증권 부장, 김도현 삼성증권 연구위원, 조지현 신한금융투자 해외 주식팀장 이렇게 4분이 후광통 투자에 대한 A to Z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크 콘서트처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후광퉁과나 그다음에 가치투자와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죠? 스몰캡과 나. 스몰캡 간화. 네. 저만 기억이 안 날까요?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2부는 가치 투자와 나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부분도 얘기 들어보죠. 근데 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네. 정말 가치 투자 전문가라는 이 대가라는 분들이 정말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가치 투자 1세대라고 꼽히는 분이죠.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대표가 나오십니다. 네. 이분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드물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후에 나는 이 남들과 달리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싫다. 남들과 다른 곳 가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운용시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28년 외기를 같이 투자만 하신 분인데 네. 뭐 남들 우선주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우선주 사서 한참 고생하시고 네. 또 뭐 차화정 잘 나갈 때 이런 때는 정말 뭐 수익률 꼴찌도 몇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고수익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영처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치 투자,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신영 자산운용이 작년에 네. 2조 원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상진 대표의 어떤 가치 투자 철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네. 이날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가치 투자 세대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사장 그리고 이채원 한국밸류 투자 부사장이죠.
네. 이분들 뭐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마지막으로 3세대 VIP 투자자문 최준철 대표가 패널로 나서서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과 또 투자 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금쯤과 같은 이 증시 상황에서는 뭐 급등주를 따라간다 이런 것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가치 네. 투자가 가장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3부입니다. 3부에서는 스몰캡과 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네. 요즘 뭐 코스닥 시장 정말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뭐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몰캡 전문가 3명이 나와서 지금 스몰캡을 둘러싼 증시 환경을 일단 점검을 하고요. 유망 섹터 또 종목을 선별합니다. 강연자로는 대우증권 한효섭 팀장과 현대증권 임상국 팀장, 교보증권 김가포 팀장이 나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강연회가 지금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 강연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참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패널분들에게 미리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네. 몇 분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먼저 후광통과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내가 맞아요. 후광통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중국 시장의 전망이 안 좋으면 굳이 내가 해외 투자 어려운데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삼성증권에서 차이나 데스크로 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한 달간 30%가량 급등하는 이런 유동성 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고평가냐? 그건 아니다. 한때 2007년에 한 6천 갔을 때 있었잖아요. 네. 예, 중국 상하이 증시 6천까지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이 증권사에 와서 계좌를 트고 그런 사진들이 네.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이제 뭐 중국 이제 지금까지 어떤 유동성 장세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중국의 정책 흐름을 읽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그쵸. 좀 위험하거든요. 투자하는데 아직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등주, 블루칩, 대형주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전문가들 모두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중국 시장에서 그 회계 부정이 3번이나 있었어요. 네. 올해 지금 한 2월 얼마 안 됐죠? 됐죠. 예, 얼마 안 네. 됐는데 지금 세 개 기업의 회계 부정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네. 중국 기업 중에 어떤 걸 꼽아야 되느냐, 네. 어떤 걸 선별해야 되느냐. 중국 우량 기업 중에는 대부분 이제 그 대주주가 공산당인 기업들이 많대요. 국영 기업들, 네. 국영 기업들 중에 규모가 크고 시장 지위를 크게 점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주주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택하면 뭐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음, 유망 종목으로는 은행 업종, 네.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업종, 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령화가 급속도로 중국도 이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뭐 보험이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앞으로 성장성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이 삼성증권의 김도연 연구위원인데 네. 이분만의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유안타 증권의 전진호 상무라는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 예전에 유안타 아까 증권 말씀하셨던 만나기 힘들다는 그분. 네. 그 유안타 증권이 예전에 동양증권이었잖아요. 그쵸. 네. 동양증권 때부터 이 T레이더라는 이 온라인 시스템 만들어서 그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HTS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셨던 분인데 이 후광통 T레이더라는 걸 만들어서 업계에 좀 화제를 모았었죠. 이게 해외 투자를 할 때 제일 좀 어려운 점이 정보 접근성이잖아요. 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뭘 아는지 거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큰데 이 후광통 T레이더는 중국 기업들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을 해줘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줘요. 목표 주가 제시를 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가 되면 팔아라.
네. 뭐 이런 신호까지도 주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좀 업계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실 이 기계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사실 그쵸? 좀 뭐 네. 판단을 맡겨야겠지만 이런 뭐 도구가 있다는 거는 좀 알고 또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후광통뿐만이 아니라 홍콩과 현전이라는 그쵸. 예, 그 시장 간의 주식 교차 거래가 일어나면서 선진퉁이 시행되는데요. 네. 선진퉁 시장은 선강퉁이요? 성강퉁이죠. 네. 네. 성강퉁 시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기술주 그쵸.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약간은 뭐 우리나라 예전의 코스닥 시장을 생각해 보면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여기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30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고평가돼 있기도 하고 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분별력이라든지 뭐 철저한 분석들이 좀 뒷받침돼야 이 어려운 시장에 좀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뭐 그 유안타 증권의 어떤 제품 브랜드명을 저희가 뭐 직접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제품에서는 뭐 매수 신호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들어보면 좀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매일매일 오늘은 이제 그만 가겠지, 그만 가겠지 네. 하는데 계속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좀 원인들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은 일단은 대형주 부진에서 오는 반사이 플러스 일월 효과가 좀 컸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네. 제가 거래소 측 코스닥 본부 코스닥 시장 본부에 네. 부이사장님 뵀더니 그분은 코스닥 시장이 과거와 달리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잘 가고 있는 거지 단순히 뭐 이런 뭐 어떤 반사 이익이나 뭐 버블 뭐 이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투명해졌고 신뢰성이 네. 높아졌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뭐 그분의 평가대로 그렇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업계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문가들은 이제 3월이 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 윤곽에 따라서 연초에 그냥 모멘텀 또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갔던 코스닥 종목들 우후죽순 올라갔던 것들이 네. 이제는 좀 주가 향방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그 주가 향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면서 특히 교보증권 그 밸류 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스몰캡 쪽에서는. 그쵸. 예. 근데 여기 김갑보 팀장님께서 대개 3월이 되면 코스닥 시장이 재미가 없다. 예,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서 조금 3월에는 주춤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네. 그 패턴이 올해도 이어질지는 좀 한번 재미있게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강조하는 건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입니다. 뭐 이거는 뭐 몇 번 얼마나 강조를 해도 사실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적 잘 확인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는 전문가들이 꼽은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관련주가 유망하고 네. 반도체 부품주 또 중국 소비시장 관련주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기대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산업 트렌드 방향이 네. 이쪽으로 가고 있고 성장성이 그만큼 있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쪽은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 안 돼도 주가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내일 3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일어나라 한국증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내일 3시에 금융투자협회라고요? 네. 금융투자협회에서 3시에
강연회가 열립니다.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되나요?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뭐 참가비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3시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임지은 기자를 보고 싶으신 분들 네. 직접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봅니다. 네,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 이 유일한 기자도 한동안 계속 방송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유일한 기자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